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아니 뭐 이분 오셨으면 다 했지. 이재용 회계사는 조선 제1검.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가끔 칭찬도 하는데 칭찬할 때도 요거는 문제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서 그게 선을 하고 웬만하면 이분의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다. 예. 이분이 들춰보고 뭐 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칭찬 받고 나도 멍이 들어있는 근데 그 회사가 오늘 하필 오늘은 삼성전자를 그래서 이재용이 말하는 삼성전자야 오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드디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회계사의 눈으로 예. 동아시아 제1검의 눈으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어떤 상황인지. 네. 네, 이재용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 그러게요. 지금 왜 계속 그 얘기했거든. 이재용이 말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거칠 것이 없어요? 혹시 네. 뭐 아직 솔로는 아니시죠?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처자식도 있는데 네. 어쩜 이렇게 그냥 김삿갓같이 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다루게 될 날을 이 올지는 몰랐는데 좀 너무 좀 심각하게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막 떨어지잖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죠. 자꾸 살라고 그래. 아, 자꾸 살려고 그런다. 아, PBR 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진짜 사도 되는 거 8만 아니냐? 9만 했는데 지금 5만이래. 그러면은 지금 5만에 샀다가 10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뭐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이게 삼성인데. 삼성인데 그럴까도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숫자로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이 예. 좀 들었고요. 좋습니다. 그걸 찾는 와중에 깜짝 놀랐던 게 삼성전자 주주가 우리나라 뭐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주주수 주식 계좌로 봐도 엄청 많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수십만? 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을까? 천만까지는 안 되겠지. 근데 내가 말씀드린 그때 이유가 액면 분할하면서 근데 많이 가져가긴 많이 근데 가져갔는데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은 다 사실 웬만하면 갖고 있어요. 뭐 1, 20만 원어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몇만 명 얼마 됩니까? 아직 이제 2024년 말 자료는 안 나왔지만 23년 말까지는 521만 명. 521만 네, 명. 520. 그 전에 한 600만 좀 넘었었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주식 계좌 가진 사람이 한 500만 안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얘기는 대동단결이야. 그러니까 대동단결로 이게 이게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의 어떤 기업이자 주식이자 자산이다라고 예. 봐도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8만이었는데 5만인 거니까 싸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각자가 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8만 9만 갈 수도 있겠지만 예.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예. 좀 뭘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느냐. 예. 불길하다. 오늘 이 영상의 썸네일은 삼성전자 조만간 3만전자 됩니다. 네. 일 것 같아요.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나 네. 그러고 싶지 않아. 오늘은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뭐 예.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저는 주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하게. 네, 드라이하게. 팩트는 이렇습니다. 오늘 팩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팩트 위주로 하겠다. 저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설맞이 남양 특집이다. 저는 오늘 팩트만 얘기할 거예요. 네. 네. 오늘 드라이한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쩜 사람이 저렇게 쌩하냐. 진짜 눈치도 되게 없고 지금. 네, 오늘 드라이하게 한번 드라이하게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 드라이한 그림. 일단은 주가가 모두가 많이 봤던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믿는 이유는 있어요. 뭐였냐? 단단해. 이게 바닥을 착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가 올라가고. 그렇지. 뭐 갤럭시 나왔어. 그리고 요즘에 좀 이렇게 클라우드 잘 된다면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려가 등락은 있겠지만 항상 우상향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급반등을 한번 합니다. 예. 그러다가 쭉 이제 오랜 시간에 그래 코로나는 좀 오바였지 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또 그치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었어. AI를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불과 3, 4년 동안은 이 그림이 너무 기묘하게 대칭적이라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M자를 다 그리긴 그렸는데. 예, 일단 M은 이렇게 완벽한 M은 저도 처음 봐요. 완벽한 M은 그렸는데 이 M이 바닥 타지는 M이냐 아니면 아직 이게 가산을 준비하는 끝난 M이냐. 그림이 아닌 거냐.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쌍봉. 네, 쌍봉.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 보고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그림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예. 요걸 중심적으로 오늘은 얘기 설명드릴 겁니다. 시가총액. 중요한 시가총액. 거는 5만 원이 중요하냐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회사의 시가총액 즉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의 합계가 얼마냐? 360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회사가 360조의 가치를 하고 갖고 있으면은 아니면 뭐 더 큰 가치면 가치가 오를 거고 예. 아니다 360조는 이 회사한테 좀 버겁다라고 하면 내릴 거니까 오늘은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360조의 가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 위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치 일단 한번 가져와 봤어요. 6년치. 6년치 그래프도 길게 해봤으니까 숫자도 한번 길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6년치 쫙 보면 이제 오른쪽이 2018년, 제일 왼쪽이 2023년이고요. 예. 24년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일단 히스토리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 일단 이 회사의 매출액, 영업수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매출액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일단 2018년, 19년, 20년에 한 230조 앞에를 그냥 조로 하고 읽으시면 돼요. 예. 230조, 40조 원대를 안정감에 깔아주다가 예. 21년에 점프를 한번 하죠. 튀네. 279조, 그 다음에 예. 302조로 300조. 점프를 딱 하고 23년에 역행을 한번 하죠. 예. 역행을 하는 건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뭐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반도체가 올라가내려 경기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근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이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심해요. 왜냐하면은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이 58조. 즉 영업이익률이 24% 벌다가 못 나갈 때는 2023년에 보면 6조 20.5%까지 떨어집니다. 10% 20% 한 자릿대 한 자릿수와 두 자릿대를 아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또 삼성전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익률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니까요. 24년 그래서 판관빙이 이런 건 비슷할 텐데, 그죠? 그렇죠. 깔려 있는 건 비슷한데 쭉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인데. 매출의 변동성이 심하니까 영업이익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밑에 영업이익 밑에는 뭐가 없어요. 참고로 이 회사는 부채도 별로 없고 다 아시다시피 현금 많으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금융 수익보다 금융 비용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인 업종 기업들인데 예. 이 회사는 금융 수익이 더 많아요. 즉 빚보다는 캐시가 훨씬 많다. 이자라는 거죠? 이자 받은 거? 이자 수익 내지는 뭐 그 외환 차익 같은 것들인데 별로 그러니까 적잡을 아이템이 없어요. 즉 예. 영업이익 자체가 세전 이익이고 거기서 세금만 내면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그냥 꽂히는 구조, 깔끔한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6년치를 보면서 이제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는 거지. 시총이 360조예요. 예. 시총이 360조예요. 그래서 6년치 영업이익 6조, 43조, 51조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평균 때리자. 예. 6년치 평균 딱 때리면 영업이익이 37조 정도 나옵니다. 예. 37조 나오면 시가총액 36조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시가총액은 360조죠? 네, 10배 정도, 10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배 보면 약간 네. 삼성의 이름값 치고는 네. 싸죠, 주가가. 아니야. 근데 아니야? 우리나라 주식치고는 네. 뭐 삼성전자가 무슨 코스닥 이런 성장주도 아닌데 네. PR이 10배면 조금 평가 그냥 평가? 프리미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배 정도면 평타지만 사실 IT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조금 모질랍니다. 그래, IT 업계는 그거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왜냐면 비일비재하거든. 아유, PC방도 그럼 IT 비즈니스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걸 IT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네. 여기서 정의하는 IT는 조금 고성장 I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한 3% 5% 크는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선풍기 팔아요. 그렇지. 뭐 그런 것도 팔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반도체는 최첨단 산업 아닙니까? 최첨단 산업의 배수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프로님처럼 그치 10배 정도면 뭐 그냥 뭐 아주 못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뭘 보면은 서운해. 이것만 보면 360조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직전만 해도 550조 막 이렇게 이 수직 낙하하기 전만 해도 이게 550조였거든요. 시총이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 요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10배 말고 한 15배는 줘야 돼. 라고 라고 생각했던 했다가. 사람들이 최근에는 10배 줘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최근 실적 보고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네. 실적 아직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그냥 잠정 실적만 나왔고 예. 이제 공시된 거는 3분기 실적이니까 3분기 실적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볼게요. 일단 24년 3분기 실적 쭉 보면 그 225조 전분기에 비해서 전년도 3개월에 비해서 17.7% 올라갔습니다. 회복을 많이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대에서 12.7%로 1 좋아졌네요. 많이 회복해서 26조를 찍어요. 예. 26조를 찍어. 그럼 이것만 보면은 그치 23년에 요거 꼬꾸라졌던 거 요거 그냥 잠깐 꼬꾸라진 거고 요 6조고 요 9개월 동안 26조니까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 요거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4분기까지 해서 그렇죠. 4분기까지 한번 보니까 예. 지금 아직 이제 잠정 실적만 보여줬는데 네. 4분기 잠정 실적이 75조에 매출 75에 영업이익 6.5조예요. 보면 뭐 영업이익률 10%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총 토탈 매출액이 300조에 1년치 영업이익이 32.7조예요. 32조? 32조. 근데 그럼 직전 연도에 보면은 잘 나갔을 때 43조 정도를 남겼어요. 예. 그 전년도는 51조를 남겼어요. 그거에 비해 뭐 조금 부족한 거야. 뭐 1, 2분기에 좀 못했어서 그런 건가?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23년에 비해서는 늘었으나 네, 23년에는 아주 많이 늘었죠. 아주 많이 23년에는 늘었으나 2%밖에 안 찍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네. 별로인. 문제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 보고 사람들 왜 싫어했을까?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답은 그거예요. 여기 보이는 숫자. 그 3개월에 써 있는 9조. 얘가 지금 이제 3분기의 영업이익이 9조고요. 예.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79조예요. 근데 4분기의 매출액이 75조, 4분기의 영업이익이 6.5조입니다. 예. 즉, 한 개 분기만에 역행을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요.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땐 내려가는데 네. 이미 23년에 크게 다운 사이클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죠. 예. 24년은 업 사이클이에요. 네. 업 사이클인데 업이 3개월 만에 끝났어? 9개월 만에 끝났어? 3개 분기 만에 끝났어? 마지막 분기가 떨어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내가 알던 업이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요즘에 반도체 요즘 잘 나간다고 하던데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그 사이클이 꺾였다고?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삼성전자만 본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소식을 듣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하이닉스 뭐 미쳤던데 그냥. 실적이 나왔습니다. 진짜 회사 이름 잘 지었어. 어떻게 알고 하이닉스라고 지었을까? 하이. 옛날에는 그냥 네. 예전에 진짜 제가 그 IT 출입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격차 많이 나가지고 하이닉스 그렇죠. 우린 진짜 돈도 그래. 없고요. 나는 진짜 하이닉스 가서 어? 내가 점심 샀어 진짜. 우린 돈도 삼성전자에서 없고 얻어먹고. 우리 진짜 불쌍한 회사에 맨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삼성전자가 매출이 300조에 영업이익 32조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분기에 75조에 6.5조예요. 대충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마지막 분기 매출액이 19조에 영업이익이 8조입니다. 네. 영업이익률 41%. 와. 영업이익률 41% 그리고 영업이익도 삼성전자에 비해 1.5조 더 많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음. 휴대폰도 있고 온갖 네. 게 다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예. 똑같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저기는 분기가 갈수록 3분기에는 7조 벌던 사람들이 4분기에 8조를 벌고 있는데 예. 왜 당신들은 3분기에 9조를 벌다가 4분기에 왜 6.5조를 버느냐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숫자를 보니까 네. 삼성 이게 반도체 시황이 아니고 삼성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네. 그렇죠. 삼성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뭐야 삼성이 뭐야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네. 다른 사업도 뭐 받쳐주니까 뭐 이래저래 다시 이제 업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야 그래도 삼성은 반도체 하는 회사인데 반도체가 이렇게 거꾸라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거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약간 시장에서 양분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려면 결국은 실제 실적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좀 쪼개서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부문별로? 네, 예. 오늘은 좀 부문별 실적을 조금 더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봤을 때 이건 그러니까 주석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3분기 주석에서 따온 거예요. 이제 이 회사의 부문은 이제 한 크게 보면 4개 부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읊어드리면 DX가 우리가 알고 있는 TV, 냉장고, 스마트폰, 가전 만드는 부문이고요. S가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하는 부문이고요. SDC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바꿔놨어. 그러니까 저도 좀 불만이에요. 좀 직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만이 이제 그 차량용 전장 예. 부품입니다. 이 봤을 때 지금 2024년 9개월 동안 DX가 134조를 찍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조금 불만인 게 너무 커요. DX가. 우리 좀 쪼개져. 옛날엔 쪼개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스마트폰을 따로 썼는데. 예. 요즘에는 합쳐놨어요. 별로 안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진짜 합쳐놨어요. 근데 그래서 TV 모니터가 22조 팔았고요. 등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등을 89조 팔았습니다. 요 두 개 합치고 기타 여기 안 보이는 기타 합치면은 우리는 134조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DS는 80조인데 메모리는 우리가 61조를 팝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DS는 반도체로 알고 있는데 그럼 메모리가 아닌 데는 디스플레이. 메모리가 비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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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포함한 뭐 우리 연산 이제 반도체를 그게 만드는. 한 20조 되는 거네요. 그게 한 이제 19조, 20조 정도 되는 거죠. 예. 이제 나눠보면 19조.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SDC랑 그대로 넘겨받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문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쭉 비교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TV 모니터는 전분기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오케이. 그럼 그렇다는 말은 TV 모니터는 그냥 잘 하고 있네. 플러스 스마트폰은 84조에서 89조로 한 5조 정도 늘었어요. 예. not 괜찮네. bad. 갤럭시 좀 잘 팔았나 보네.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합쳐서 11조에서 10조로 1조가 줄었습니다. 엥? 이 말인즉슨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늘었. 힘든 거예요. 보통 이제 매출이 늘었는데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뭐 비용이 늘었다기보다는 할인 네. 판매, 그치. 뭐 마케팅 잘안 팔리는 쏟아부어, 거지. 옛날에 비해 우리가 이 원가를 가격에 전가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경기고 하니까 경쟁도 많고. 할인도 좀 때리고 광고도 좀 때리고 이래저래 이제 좀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아하.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이제 21조를 팔다가 똑같이 21조 똑같이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에서 2조 8천억으로 또 6천억이 줍니다. 여기도 뭔가 매출액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마는 그냥 똑같이 그냥 잘 성장한 우리 이제 매출액 1,000억 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반도체 빼고 보면 나머지는 그래도 매출은 유지하거나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까이고 있는 것 같다가 일단은 핵심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이때는 23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예. 메모리 28조 찍다가 이번에 61조 찍고 굉장히 적자였던 12조 적자였던 상황을 12조 흑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요약해 보면 그래요. 나머지는 실적 유지했지만 DX 쪽은 영업이익률이 조금 생각보다는 9%에서 7.6%로 많이 빠졌고 디스플레이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6.7%에서 13.6%로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잘 하고 싶은 게 메모리는 원래 잘 해야 되고 비메모리를 사실 진짜 엄청 잘하고 싶잖아요. 예. 파운드리 엄청 하고 싶긴 한데 19.5조. 물론 좀 늘었어요. 이제 경기가 뭐 좋다 보니까 3조 정도 늘긴 했는데 사실 기대치만큼 늘지는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직전 분기까지 가보면 이게 22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을 때보다도 비메모리는 옛날보다 야. 조금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려면 이제 뭐가 잘 될 거냐, 각 부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거는 휴대폰까지 크게 잘 뭐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크게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냥 뭐 그냥 우리 지금 깔아놓은 대로 그냥 비슷하게 그쵸. 팔려도 그쵸. 떼돈 버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메모리까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가전 시장은 이제 대략 한 90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 잘 됐어요. 2020년이랑 21년에는 8%대 정도 성장했거든요. 예. 왜 했냐면 코로나였으니까 사람들 그때 집에 뭐 있잖아. 컴퓨터도 사고,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야 되는 거지만 그때 이후로는 대략 한 4.87 정도 퍼센테이지로 성장을 할 거라고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4.87%면 그냥 적당. 예. 그러니까 최악은 아닌데 적당하게 클 거예요. 예. 근데 가전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삼성과 LG가 글로벌하게 한 4% 정도 점유율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아. 플레이어들. 플레이어가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떤 로컬 플레이어들이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다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파이를 뺏어오기가 쉽지 않고 예. 여기는 단가를 높이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경쟁사가 그 지역에 중국에도 경쟁사 있고 유럽에도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아까 가전 시장도 그냥 적당히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 전망을 보면 가전은 그냥 그냥 적당히 유지하면서 단지 쏘쏘. 영업이익을 확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일단 저는 첫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둘째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조금 아쉽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20%가 이제 깨졌어요. 원래 삼성이 이제 20%대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뭐 애플한테 이제 뺏기는 분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점유율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1등을 이제 보통 요즘에 나온 기사도 약간 삼성 스마트폰 시장 1위 수성이라고 했지만 약간 가로치고 겨우가 붙어 있는 느낌.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점유율이 유지는 되는데 서서히 좀 뺏기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예. 여기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한 700조 정도, 700조, 800조 정도 되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사람마다 좀 많이 예측하기는 하는데 한 3.2에서 7.3% 정도. 즉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안 바꾸죠. 뭐 그냥 요즘 다들 한 5년 쓰니까 4년 5년 쓰니까 이건 보면 예. 애플이 특별히 잘했다기 보거나 보다 삼성이 특별히 못했다기보단 네. 중국이 그냥 올라온 걸로 딱 보이네요. 그쵸. 그만큼 그냥 중국이 사실 삼성 갤럭시가 요즘 삼성 갤럭시 왜 이래? 어. 이런 얘기는 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오늘 삼성 갤럭시 S25 발표한 거 아세요? 네. 그렇게 쓰고 나면 근데 기사나 뭐 화제가 잘 안 돼. 사람들이 댓글을 잘 안 달아. 예전에 애플이 받던 네. 평가를 받던데 어. 혁신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바뀐 게 뭔데 물어보면은 뭐 바뀌었어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요즘 애플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매출액의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그냥 그래요. 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케이 메인은 가전이랑 뭐 스마트폰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는 그냥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에서 15조 정도 그냥 따박따박 하는데 왠지 시장 파이는 조금씩 뺏기고 있는 느낌이 예. 강하게 받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반도체는 어떻게 결국 되냐? 반도체네.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애가 핵심이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은 빨리 큽니다. 왜요? 빨리 커요. 네, 빨리 큽니다. 왜요? AI 때문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 완전 막 뭔가 뭐라 그러지? 엄청난 시장 조사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컨셉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셉 자료로 보면 이제 반도체 시장은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처음에 이제 개인 PC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모바일 클라우드 나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시장 규모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했을 때 466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0조, 700조 정도 될라나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는 1000빌리언, 즉 1트릴리언, 1000조 이상의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GPU 아니야 저거? 그럴 수 있죠. 오늘 하는 전기 먹고 뭐 GPU 먹고 뭐. 그렇죠. GPU하고 뭐 HBM. 근데 전부 다 그런 거 생각을 아니에요? 해보면은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지 AI 시대가 되면은 예. 뭐가 많이 바뀌냐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연산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 상황들을 정보로 치환해서 그거를 연산을 해야 돼요. 예.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을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계산만 빨라서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 어딘가는 이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예. 저장을 많이 해야 계산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같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네. 엔비디아가 무지하게 많이 먹겠지만 같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 베이스로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 먹고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 점유율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은 뺏기겠지만 예. 메모리 반도체는 무조건 갑니다. 얼마씩?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컨셉 자료긴 한데 대충 이제 2022년 반도체 시장이 한 600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한 30년까지 한 1000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연에 한 20%씩 정도 큰다라고 보면 돼요. 즉 지금 이 삼성전자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블 디짓,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결국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5%, 4%. 아니 그러니까 네. 저걸 보면 네. 예를 들면 좀 전에도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지만 하이닉스 실적 진짜 좋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날라가고 네. 뭐 반도체 회사들 대부분 매우 좋은데 삼성은 거기에 이제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더 되고 있는 건데 네. 저렇게 늘어나는 반도체 시장의 수혜를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지금 물론 못 하고 있어요 삼성이. 네. 근데 지금 열심히 한다면서. 열심히 하죠. 어떻게 뭐 하여튼 불철주야 불철주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겠죠? 네. 그럼 열심히 해서 네. 좀 따라잡아서 어느 정도까지만 남들만큼만 가면 저 예상되는 곡선에 비슷한 기울기로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면 저거보다 더 커지는 거는 지금 주가에 막 반영되고 있어. 네. 지금 잘하는 하이닉스 막 날아가고 있고 엔비디아 뭐 미래까지 반영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이 못하지만 조금만 하면 혹시 좀 갈 수 있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근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 우리 안 대표님의 이 통찰력에 깜짝 놀랐어. 가제 좀. 남들이 다 삼성 뭐 어렵네 아니다, 맞아 뭐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이게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거고 그런 게 그렇지. 있는 거 아니냐. 어. 정확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예. 이재용 회계사 그동안 우리 많이 봐왔죠? 네. 저거 칭찬하는 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완전히 있어 분명히 지금. 네, 아니에요. 정확해.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예, 저 너스레 봐봐요. 저거 지금. 나 불안해. 약간 불안해.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예. 왜냐면 이제 반도체 지금 이제 부족해요. 왜냐면 그 연산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 메모리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막 뭐 황해 법칙이네 뭐네 하면서 예. 1년에 생산량이 2배씩 막 늘었어요. 삼성전자든 이 메모리 하는 회사들이.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그 생산하는 그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술이 너무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예. 뭐 10% 20% 늘어나나? 그러니까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옛날 삼성전자 치킨 게임 하던 시절에는 막 어디 뭐 이렇게 동네 이제 회사들도 있었고 막 이게 그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많았는데 예. 지금은 빅3밖에 없잖아요. 물론 중국에서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빅3랑 이제 나머지랑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럼 시장의 수요가 막 이렇게 터지면은 그 물론 하이닉스만큼의 과실은 못 먹을지언정 삼성전자도 과실을 먹는 게 맞죠? 왜 시장이 커지는데. 내가 원래 캐파 제일 컸는데. 예. 근데 물론 내가 좀 비싼 건 좀 덜 팔아도 결국 시장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고. 주가가 내려갈 일까지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줘봐 산을 저렇게 AI로 이렇게 산을 그릴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언덕백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지금 얼마를 투자한다는데 지금 메모리가 지금 부족해 좀만 있으면 메모리 부족해 난리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약간 이 프로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저렇게 칭찬할 분이 아닌데.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이제 일단 끝까지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예. 들어봐야 되니까 아직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 거 그런 면도 감안해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위기론 내지는 뭐 망했다, 막 이런 표현은 너무 많이 간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but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올라가는 시장 중에 상당 부분 지금 보니까 대략 거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의 한 30% 가까이가 HBM이라고 예. 해요. 네, 지금 HBM이 지금 시장 규모가 2024년 마이크론이 예상하기로는 HBM 16조, 그러니까 16빌리언,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조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게 30년에 100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갈 거거든요. 네. 일단 그거를 일단 좀 빨리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반도체 산업은 중간이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고. 엄청나게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안 대표님처럼 그렇죠. 삼성 무조건 이게 시장 올라가면 어쨌든 1등은 못 하더라도 다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라는 말도 있고 그래, 아니야.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위험한데라는 생각도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를 봅시다. 일단 하이닉스를 보면 예. 이제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하이닉스만 보면 반도체 사업이 저런 거구나라는 이제 힌트를 조금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손익 구조를 한번 보면 요쪽이 이제 24년 3분기, 요쪽이 23년 3분기인데요. 비용 구조 뭐 쭉 보면은 일단 매출액은 많이 는 걸 알 수 있어요. 2배 이상 늘었어요. 네. 1년 만에 21조에서 46조로 엄청나게 늘었고, 근데 비용 중에 중요한 비용이 뭐냐면 요거 원재료, 저장품, 소모품 사용. 얘가 이 회사의 원가죠. 네. 웨이퍼. 뭐 사오고 웨이퍼 사와야지 반도체 네. 만드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의 웨이퍼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로서는 16%밖에 안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액의 매출액의 16%. 즉 이 반도체 사업은 원가가 많이 안 드네. 많이 안 들어. 하등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예. 제조업 물건 파는 회사가 원가 16% 든다는 거는 어. 하등 그냥 그러네. 필요 없는 거의 예, 예. 그러네요. 술 장사 느낌이야. 예. 그러네. 물 장사 같은 거야. 그치 왜냐면 이제 모래 퍼다 하는 게 뭐 비싸야 뭘 모래 비싸겠어. 퍼다가 그림 좀 그려서 파는 게 뭐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얼마나 한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아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가 41% 나왔다고 하는 건 모래에다 그림 그려서 팔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네. 돈이 됩니다. 모래에다 그림 그려서 파니까 얼마 돈이 남겠어. 그러니까 모래에다 그림 그렸잖아요. 예. 근데 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파란색 칠해놓은 게 왜 칠해놨냐면 그 대신에 고정비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고정비. 고정비가라고 함은 감가상각비, 뭐 지급수수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과 관련된 운영 비용, 예. 그리고 동력, 수도, 광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뭐 10조, 9조 정도 쓰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매출액이 21조에서 46조로 올라가는 동안 예. 요 세 개의 비용이 심지어 줄었어요. 특히 감가상각이 줄었죠. 감가상각이 주는 건 혹시 좀 빨리 떨어냈거나 뭐 앞에 투자한 것들이 조금 일찍 한 것들이 일찍 좀 있어서 그런 했거나 거죠. 뭐. 올해 투자를 덜 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지. 투자를 더 해야 얘가 드러나는데 아직 24년까지는 그 투자 집행이 좀 아직 상반기까지는 많이 안 그런 것 이루어져서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의 비중이 저렇게 큰 걸로 봐서는 반도체 사람은 진짜 설비 때려 넣고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구나. 그렇죠. 이 매우.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예. 사업이에요. 미래를 예측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집을 지어놔야 되는 사업이고요. 예. 근데 걔가 매출액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꾸준히 나가죠. 발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이 잘 될 때는 니네 모래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야 영업이익 40%나 나 너무 폭리 아니냐 하겠지만 사업이 안 될 때는 어차피 그 모래는 안 팔면 그만이긴 하지만 이 전기세랑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내야 되거든요. 예. 호텔.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133%의 영업 비용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하이닉스가 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년만 이 불경기가 지속되면 하이닉스는 그냥 없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불과 1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을 하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이제 중간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영업이익률 40% 50%, 안 될 때는 마이너스 30% 40%가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워낙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크니까. 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이건 마치 음. 포커판에서 음. 제일 많이 따는 사람은 1등, 제일 많이 잃는 사람은 4등이 아니라 그쵸. 2등이 제일 많이 잃잖아요. 그렇죠. 계속 레이스하고 따라붙다가 막판에 다 지니까. 그렇죠. 비슷하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러니까 대충 우리 상태 유지하자 내지는 뭐 좀 뭐라 그러지 투자 좀 줄이고 설비 좀 줄여가지고 조금 이익률을 높여보자라는 전략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술 장사인데 유행에 민감해. 데코레이션을 맨날 새로 해야 그렇지. 돼. 인테리어 빵빵하게 해야 하는 술 장사. 네. 그거네. 어. 그러니까 맨날 데코레이션 새로 트렌드를 잘 맞춰서 오래 가면은 비용 네. 확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손님은 세 분이야. 네. 물론 큰 손이야.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술집을 오시면 대박이야. 그렇지. 근데 안 오실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실상 살얼음 비즈니스예요. 예. 미래를 그분이 내년에 오실 거야라고 기대하고 인테리어를 깔았는데 안 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망하는 사람. 망하는 사업. 거지. 혹시 오시면 대박 나는 사업.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향해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의 비즈니스가 일단은 뭐 트렌드가 그러하니 따라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되게 위험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은 되게 드는 게 저는 최근에 이 회사 보고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어떤 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바로 보여주시죠. 인텔. 인텔. 인텔이 요즘 많이 어렵다 소문 들었는데, 큰 M자를 그렸네. 예, 그죠. 얘자 얘기하지 마. 그렇죠. 아주 큰 M자를 하나 그렸어요. 거의 뭐 20년짜리 M자예요. 20년짜리 M자인데, 놀랍습니다. 인텔이 제가 아는 인텔은 이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이제 기계였어요. 거의 영업이익 뽑아내는 기계. 여기야말로 진짜 시장의 독점 오브 독점이었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여기도 지금 인텔 스티커 붙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보면은 대충 2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3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따박 버는 회사예요. 지금도 보면 대충 한 2017, 18, 19, 20, 21까지 따박 비슷하네요, 정말.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그냥 따박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데 불과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3년에. 야, 그러네. 예. 20조가 22년, 23년 이 두 해가 그냥 드라마틱하죠. 박살나버리네. 그러니까 20조가 빵원 되는데 불과 2년밖에 안 걸려. 심지어 24년에는 크게 적자입니다. 어허. 크게 적자예요. 이게 반도체의 무서움인 게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면 진짜 안 오는구나. 한번 기술 트렌드가 먹히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문제는 인텔은 뭐가 문제냐면 예. 공장이 커요. 아, 고정비가 많구나. 고정비가 많이 들어요. 아까 하이닉스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인텔은 그거보다 더 큰 회사란 말입니다. 예. 하이닉스보다 큰 회사예요. 예. 공장이 무지막지하게 크겠죠. 네, 그거는 몇 년 전에 다 설비 투자 해놓은 거겠죠. 그렇죠. 숨만 쉬어도 나와야 되는 이 감가상각비, 전력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예. 매출이 까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까이는데 문제는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까인 것도 아니에요. 매출이 뭐 2021년에 79빌리언이었다가 예. 2023년에 54빌리언이에요. 불과 뭐 한 25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25빌리언 정도 까졌어요. 원래 영업이익이 한 20빌리언 정도 됐는데 매출이 25빌리언?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까진 거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 조금 손실 보겠지라고 한 게 아니라 매출 빠진 그만큼이 영업이익으로 빠집니다. 그러네. 와. 정확하게. 와. 순수하게.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비용은 똑같다. 예. 어마어마하네. 이게 바로 그 모래에다 그림 그리는 비즈니스의 무서움입니다. 야, 이거는 그럼 트렌드 놓치면 죽음이구나 그냥. 예, 매출 빠지면 그대로 인테리어도 영업이. 약간 촌스럽게 한번 하면 끝난 죽으면 거지 그냥. 예. 촌스러운 인테리어라고 싸지 않거든. 돈은 돈대로 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촌스러운 인테리어가 예.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그 트렌드를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기술 연구 이제 기술 개발하고 읽고 가야 된다. 투자하고 공장 지어놓고 미래를 맞춰서 온 건데 만약에 앞단에 5년, 10년에 뭐 어차피 왜냐면 이제 맨날 1등이니까 야 우리 뭐 어차피 이래 앞으로 가나 1등 뒤로 가나 1등 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줄여볼까 하면은 그게 한 5년 뒤에 티가 나는 거. 갑자기 야 인텔 이상하다며 인텔 야. 요즘에 좀 촌스럽더라 이러면 갑자기 손님이 3분의 1이 끊기는데 그 3분의 1만큼 영업 적자로 꽂히는 거죠. 언더스탠딩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좀 잘 나간다고. 네. 요즘 안 돼요. 원가 절감. 요즘은 그러니까. 2% 덕분에 그냥 잘 나가는 거야. 그 채팅창에 네. 진짜 뼈 아픈 지적이 있는데 네. 삼성은 원가 절감한다고 인테리어 하지 마. 그러고 버티다가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인테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네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얼마나 맞는 건지 사업이고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또 그렇기 때문에 또 2등한테 기회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바로 역전이 가능하니까. 지금 AMD가 인텔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 높은 거 아십니까? 와 리사수. 예. 우와. 참고로 이 회사도 여기 바닥 여기 깔고 있을 때 예. 주가가 참고로 2달러였습니다. 2달러가 120달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배 됩니다.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60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망했죠. 이분 안 계셨으면 망했었을 거예요. 문 닫았어요, 당연히. 네. 당했는데 이제 이분 오시고 나서 이제 잡스러운 비용들 다 정리하고 이제 R&D 부서만 몰빵했거든요. 야, 우리 인생에는 이제 영혼의 한타가 남았어. 예. 우리에게는 총알이 한 발 남았어. 그 한 발이 라이젠으로 터진 거야. 근데 저 위험한 투자네요 정말. 저 네. 꿈에서 신령님이 AMD다 사라라고 해서 샀다 하더라도 저 중간에 저 새토막 나는 거 봐요. 150불까지 올랐다가 네. 50불이 되네. 그쵸. 1년 만에. 그쵸. 저걸 어떻게 견디고 갖고 있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꿈을 잘 꿔야지. 네, 꿈을. 그러니까 100불, 50불, 150불. 뭐 지금도 좀 다운사이드인데 또 모르죠. 또 갑자기 또 우리 내리면 반토막이네 그냥 반토막이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신제품 있었어 이러면 다시 또 정고점 뚫을 걸요. 이것도 네. 인테리어 한번 잘했다가 그냥 한번 터지니까 네. 이익률이 그냥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그냥 늘어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인텔이나 삼성처럼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 1등을 하면은 그게 좀 무뎌질 수 있어. 아, 우리 원래 우리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우리 낭떠러지 비즈니스였는데 이게 5년 10년 1등을 하고 나면 낭떠러지가 아니라 탄탄대로 비즈니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정도 해놓으면 또 안에 또 캐시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캐시도 많으니까 뭐 누가 경쟁자 따라오면 그때 뭐 돈 써서 한번 달려가 보지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갑자기 달리려고 해봤자 반도체는 또 5년 10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안에서 또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이 있어야만 달릴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완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전략이네요. 그러니까요. 방향 한번 그래. 잘못 잡으면 그냥 똥볼 한번 찼다. 네. 이 산이 아니네. 그럼 끝이네 그러니까. 그냥. 뭐 몇 500조 년이 날아가 버리네요. 500조 1000조짜리 되는 회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되게 무섭고 첫 번째로는 이런 거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잘 하고 싶었어요. 예. 잘 하고 싶은 게 왜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약간 한계가 보인 성장률이 뭐 조금 떨어지고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2009년에 삼성전자가 향후 10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최근자 점유율이 9.3% 나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TSMC랑 경쟁은 아니에요.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TSMC는 64%니까 마켓쉐어가 경쟁은 아니고 이미 이제 옛날에는 막 20%내 뭐네 했지만 과거에 이제 왔었던 고객들 다 떨어져 나갔고 야 삼성전자 거기 인테리어 별로더라 네. 소문 다 나서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잘 하면은 TSMC처럼 1200조 찍는 회사가 될 수 있다. TSMC도 많이 올랐구나. 여기가 매출액이 지금 작년에 126조거든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40%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주가는 4배 정도 나오거든요. 와. 왜 그러냐? 영업이익이 57조. 그러니까 매출액이 40%밖에 안 돼. 삼성전자의 40%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45.6%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것보다도 성장률이 또 우월하니까 더 우월한 주가를 보여주는 게 TSMC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양적 경쟁, 퀀티티의 경쟁이 아니라 퀄리티의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전자는 퀀티티로 싸웠거든요. 치킨 전쟁 왜냐면 옛날에 그냥 어쨌든 옛날 램이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그냥 좀 똑같이 만들어서 가격 싸게 밀면은 그냥 다 죽겠지 하고 이제 그게 가능했던 비즈니스였는데 이제 치킨 게임 할래도 이제는 다 그 치킨 게임 했던 그 친구들 다 이미 없고 이미 이제 치킨 게임이 안 되는 이제 좀 덩치 큰 친구들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내가 가격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이제 그 반도체를 사가는 고객님들이 가격 됐고 속도 얼마나 그래서 발열 잡았어 전성비 좋아 손님들의 질문이 달라졌다. 질문이 그러니까 옛날엔 가격을 물어봤는데 손님들이 이제는 퀄리티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럼 퀄리티를 물어보면 저희는 죄송한데 다른 데보다 한 2배 비싼데 데리고 빨리 가져왔지 뭐 나도 지금 뒤에서 지금 트럼프 형이 자꾸 100조 쓰라고 하니까 야 데리고 빨리 가져. 이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달라졌구나. 네. 진짜 의외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네. 그럼 삼성은 막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보다 대규모 투자해서 속도 열심히 수율 잘 맞춰가지고 네. 그냥 품질 좋게 잘 만들어요. 그거 하나는 저희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삼바도 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게 그냥 바이오 시밀러. 우린 개발보다는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장에서 굴려가지고 비슷한 거 그냥 수율 낮춰서 그러니까. 납품합니다.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개발해서 최대한 수율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라는 게 딱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네가 해달라는 대로 야 우리 공장에서 진짜 잘 만들어줘.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진짜 근데- 아이러니야.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율 잡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삼성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 뿌리는 거였어요. 다들 붕어빵 3마리 주세요, 5마리 주세요 할 때는 붕어빵 기다려. 뭐몇 마리라고? 이거였는데 그걸 한국 근면성실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날개가 없는 붕어를 해줘. 야, 근데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 진짜 왜 붕어가 안 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멘붕이지. 엄청 그걸 잘했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너무 커져 버렸어. 이미 이분들은 이미 그냥 나랑 상대할 수 없을 정도 너무 커졌고 반도체를 만들 때 내가 그냥 막 붕어빵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조금 휘핑은 얼마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면서 생산하는 과정이 삼성한테는 잘 안 맞았던 거죠. 진짜 안 맞나 보다. 네, 그게 기업의 어떤 DNA나 어떤 문화랑도 차이가 있고. 그러더라고. 네. 비메모리는 손님이 오면 그래서 손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대요. 우리 공장 돌리느라 바쁜데 왜 자꾸 말을 시켜? 근데 그거 응대할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 응대라고 하는 게 우린 안 해봤는데. 삼성 AS처럼 네. 아유 마음 아프셨겠습니다 고객님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주스 한 잔 드릴까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 완전히 그 업계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은 그런 인재가 있으면 야 디램 라인으로 와라 좀 그래서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이지. 그래도 이제 삼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다? 예. 그래도 삼성은 돈, 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 그래도 그래. 다른 데랑 또 차이나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네. 그래 저기 뭐 AMD고 뭐고 뭐 하이닉스고 뭐고 인텔은 현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았죠. 많아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많았지만 일단 순식간에 날아가지만 그래도 삼성이 그럼 예. 과연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될까? 얼마나 예. 만약에 현금이 얼마나 어려운 되느냐?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재무 상태표 보면은 일단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연결재무지표에서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금융 상품 얘네들이 이제 당장 꺼낼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얘가 지금 104조 원 정도 돼요. 100조 원. 항상 그랬잖아요. 삼성에게는 100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배당 안 해? 아니 그냥 있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00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는 뭐 있냐? 저희는 무차입입니다. 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소하게 있습니다. 예. 소소하게 차입금 장기 단기 다 합쳐보면 17조 정도 소소하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안 소소하겠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 17조 정도면 소소하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걔네를 합치면 즉 현금에서 차입금을 뺀 거를
회계에서는 순현금이라고 합니다. 예. 넷 캐시라고 해요. 넷 캐시가 당장 그러니까 빚 갚을 거 빼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게 87조 원 정도 있고요. 예. 근데 많죠. 엄청 많은 건데 문제는 불과 2년 전에 넷 캐시가 115조가 있었습니다. 저건 왜 줄었을까요? 23년에 적자 23년 장사가 잘 안 됐잖아요. 아, 23년 적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예, 흑자였는데 그래도. 약간 흑자였지만 예. 아, 이 설비 회사- 투자하잖아 또. 이 회사는 아, 영업이익만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무조건 다음 해를 위해 투자를 또 수십조를 걸어놔야 왕창 돼요. 해놔야 되니까. 인테리어.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삼성 입장에서 영업이익 뭐 2, 3조 뭐 그러니까 몇 조 단위의 영업이익은 사실상 적자예요. 왜 어차피 다음 해를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 또 나가드는 나가야 돈이 되고 있으니까. 설비 투자는 당장의 손익계산서에는 안 잡히지만 사실 현금은 바로바로 잡히잖아요. 저 그럼 1년 만에 지금 얼마 주고 30조를 쓰는 거네? 2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30조?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정도를 삼성도 썼고 7년 정도 지나면 부도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실적이 계속 계속 지금, 계속 지금 이러면? 비슷하면. 그리고 지금 순현금 87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10조를 하기로 했어요. 11월에 그럼 발표를 저 했어요. 10조가 또 저기서 까였어. 그러니까 그럼 77조 네? 그러니까 캐시 버닝 속도가 엄청난데?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년에 한 번 더 삑사리가 난다. 그럼 또 한 10조. 그럼 또 한 20조. 네, 그럼 10조, 또 한 20조 20조. 날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술에 대한 사람들이 막 하는데 예. 이 자사주 매입 원래 자사주 매입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데처럼 내년에 돈 또 들어와. 장사 어차피 내년에 100조 또 들어와서 미쳐버릴 것 같아. 이 현금 미쳐버릴 것 같아 하는 회사들이 그냥 이게 자사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주가도 부양되고 이제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의 자사주 매입은 하도 이제 하도 이제 오만이 깨질 것 같으니까 HB에 못할 것 같으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자사주란 치킨 말이에요. 게임 잘해 치킨이라도 만들어 그럼. 그러니까 내년에 100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자사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주가 더 떨어지면 이거 우리 경영권도 그렇고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쓰는 1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임팩이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총알인데 총알을 어떻게 보면 주가 부양을 위해 쓰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지금 그럼 최근에 그러면 투자를 얼마씩 하고 있냐? 그러면 내년에 그럼 얼마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표가 뭐냐면 제가 한 7년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재무제표 보면서 봤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예. 이 회사가 유형자산이 핵심입니다. 당연하겠죠. 공장이 돌려야 되는 회사니까 그걸 이제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을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 2018년에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 유형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나왔던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예.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뭐 나쁘지 않았고요. 아니 예. 좋은 편이었고요. 인테리어 한 비용보다는 매출이 2배 정도 술장사했다. 그쵸. 그게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21년 최근까지 보시면 유형자산 회전율이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2배 정도. 원래 됐는데. 211%였는데 180, 지금 23년에 안 좋으니까 138. 올해도 지금 유형자산 사실 얘가 24년 재무제표가 안 나서 그냥 3분기 숫자로 가져오긴 했지만 야.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얘는 이거- 매출은 확정이니까 154%로 야금야금 효율이 일단 떨어지고 있어. 이거는 확실히 전략의 문제네. 야금야금 효율이 일단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그게 예. 삼성전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설비가 고도화되면서 설비가 너무 비싸진 것도 또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그럴 수도 나노수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 또 한번 뭘 볼까 하고 봤더니 예. 그럼 이 회사가 그럼 얼마 벌고 있는 데를 생각해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 투자해서 버는 돈은 영업이익이기도 하지만 에비타가 사실 중요한 숫자죠. 네. 왜냐하면 에비타라고 하면 네. 영업이익에서 그냥 감가상각비 정도 더하면 보통 에비타라고 하는데 예. 즉 캐시를 얼마 벌었냐예요.
감가상각 따지지 말고 단가상각 어차피 과거에 썼잖아. 그러니까 이건 낸 돈이니까 실제 올해 캐시 얼마 벌었어라고 그렇지, 물어보면 그렇지. 감가상각비는 뭐 상관없이 그렇지. 그냥 에비타로 보자라고 보면 에비타 과거에 한 80조 정도 벌었고 지금 한 70조 정도 벌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다음 제가 이거를 만나 정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년 현금흐름표상 유형자산 투자를 얼마 하는지를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네. 그래봤더니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유형자산 29조를 투자했거든요. 예. 그 해에 에비타로 약식 에비타로 84조를 벌었어요. 예. 즉 100원을 벌면 그 다음 해를 위해서 35%를 투자를 했어요. 즉 번 거의 30% 내진 40% 정도만 미래를 위해 안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한 60, 70% 정도는 내 남으니까. 돈이니까 잉여금으로 쌓이는 구조가 되죠. 잉여금으로 쌓이는 구조가 되는데 번 돈의 한 3-40% 정도만 그렇죠. 내일 장사에 쓴다. 그렇죠. 그럼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20년, 21년 들어서는 60%. 늘어났네. 와우. 즉 이제 40%밖에 못 남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23년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 유형자산 투자액을 그냥 9개월짜리를 제가 12개월로 연환산한 거긴 하는데 예. 그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70%대까지 비중이 올라옵니다. 이 숫자로 보니까 에비타는 비슷한데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 투자액이 계속 느네요. 계속 늘죠. 어. 계속 느는 게 그 뭐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 비싸진 거 영향도 가격이 있을 것 세밀화되면서 비싸진 것도 있고 플러스 어. 파운드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같아요. 아 파운드에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린 2019년에 선언했거든. 우리 파운드리 넘버원 될 거다. 2030년 세계 넘버. TSMC 개석거라 했단 말이에요. 개석거라 하면서 대충 투자액의 한 3분의 1 정도는 파운드리로 안배를 해놨어. 아 그러면서 투자비가 늘었구나. 그렇죠. 3분의 1은 파운드리, 3분의 2는 메모리로 이제 쭉쭉쭉쭉 썼는데 아. 그걸 이제 50조 썼으면 50조 썼으면 한 15조 정도는 파운드리, 남은 30조 정도는 이제 메모리 예. 이렇게 해 왔는데 예. 파운드리가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쓰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50조 4년 연속으로 50조를 따박따박 써야 되는데 기업이 자꾸 무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 돈 많이 들어가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최근 나오는 기사로 보면 파운드리 투자 올해 5조만 할게. 작년에 10조였는데 올해 5조만 할게. 즉 파운드리는 제가 볼 때 이제 약간 이제 포기 와. 그러네. 예, 포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는 중간이 없어요. 그냥 뭐 계속 때려 넣어서 어. 다 먹거나 어. 못 따라가면 죽거나. 그러니까 콜 아니면 다이밖에 없어요. 예. 책을 했구나 책. 그러니까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그냥 콜 아니면 다이예요. 그냥 책을 했어 이번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5조 감산이라는 거는 다이랑 거의 포코로 치면 다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TSMC는 책 그러면서 TSMC 그냥 콜 받고 두 배 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받고 콜 계속 TSMC는 하고 있고 우리는 책 하나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 같은 거를 이렇게 잡은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네. 그쵸. 안 되는 거 같으면 빨리 접든지 응. 진짜 잘하든지 해야지. 네. 애매하게 미련을 갖는 게 제일 나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금 이 회사는 숨만 쉬어도 지금 50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조 썼잖아요. 여기서 투자액 줄이면 이제 그 다음 해도 이제 약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캐시가 87조 있고 자사주 10조 하고 나면 이제 삼성에게 남은 총알은 네. 두 발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2번 정도의 네, 두 발. 그러니까 2번 정도의 헛발질. 삽질 2번 안에. 그러니까 지금 25년에 한 번에 이제 샷을 한 번씩 또 쏴줘야 되고. 예.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 26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버틴다. 버틸 수 있어요. 물론 빚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빚까지 감안해 보면 뭐 3번까지는 어떻게 영혼의 이제 그 한 발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70조, 80조의 현금이 크지 않네. 이 회사 입장에서는 크지 않아. 와. 넉넉하지 난 않습니다. 돈이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지만 워낙 쓰는 돈이 많으니까. 덩치가 그만큼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거 투자를 죽이면은 바로 죽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한 그 돈은 누가 벌어가는 거지? 뭘 투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10조 원 자사주 한 게 너 진짜 큰 결심한 거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이런 데가 보러 가는 건가 그럼? 뭐 그런 데도 가고 이제 ASML 뭐 이렇게 UV 만드는 데도 가져가고 예. 그럼 장비 업체도 많이 그러니까 장비 업체 가져가고. 엄청 많죠. 그리고 건설 업체들도 있을 거고. 금캐러 가야 되는데 청바지 값이 자꾸 비싸지는구나.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총알이 몇 발 안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만전자를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마지막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진짜. 오만전자 네. 갈 거냐 안 갈 거냐 베스트 시나리오 이 회사가 만약에 오만전자 25년 썼는데 네. 총알을 썼는데 예를 한번 들어서 썼어. 지금 참고로 이 회사가 뭐 기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원시 제품이 나와야 되거든, 양산이 돼야 되거든요. 뭐 D램을 뭘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모델을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빠르게 잘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제품 올해 양산 나온다. 그리고 황 회장한테 전화 와서 이제 납품하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 10만 전자 이상 갈 수 있죠. 네, 이건 베스트지. 무조건 10만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10만 전자예요. 중간은 이제 로드맵은 좀 뒤쳐져. 속도가 지금 HBM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조금 뒤쳐졌지만 시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쇼티 네 거라도 빨리 삼성이라도 빨리 줘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괜찮게 실적이 나와서 3, 40조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는 나올 정도는 될 것 같다. 한 발 정도 더 쟁여놓는 정도는 된다. 그렇죠. 한 발 정도는 더 줄 것 같다. 저러려면 PC, 서버 이런 네. 같이 막 올라가야 전통 돼. 구식 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해야 되는데 네. 노트북 5년째 썼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갑자기 폭발할 리가 없는데. 기능 좀 업그레이드 좀 해봤으면 좋겠어. 대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어? 저도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예. PC 시장은 이게 그 전체 비중 중에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져 있어. 밴드 면적이 없어. 그래, 냉장고 같은 거야.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어차피 안 사.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어차피 지금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한테 PC 시장은 있으나 마나한 시장이고요. 예.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시장은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뭐 GPU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들에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뭐 어쨌든 서버 시장은 내년에도 터질 거기 때문에 올해 25년에도 뭐 잘 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유지가 되면 지금 한 360조 찍는 오만 전자, 네. 오만 전자 정도는 유지할 만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최악은 워스트. 이제 워스트 이제 HBM HBM 결국 안 된다. 나고 이제 뭐 주지 못할 것 같다. HBM 나 못한다. 나고. 올해 못한다. 25년에 HBM 뭐 못한다. 소식도 안 들린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 결함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수율 안 좋고 네. 바이럴 나고 그렇다고 전력비 하대요. 안 좋고 성능 안 좋대요. 그게 너무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아무도 주문을 안 때린다. 네,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잃고 우리가 어디 이제 신흥국 말고는 우리가 팔 데가 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전이나 스마트폰도 질적 저하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치가 안 산다. 갤럭시를 안 산다. 이야. 이러면은 워스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이제 인텔급 파급 효과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되면 예, 이 워스트면은 제가 볼 때는 3만 전자, 2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주식을 살까 말까 정의를 할 때는 참 못됐어.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는 베스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할 때는 과거에 8만이 9만이었는데 5만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오케이. 근데 베스트, 중간, 워스트를 깔아놓고 각 상황의 확률이 몇 % 정도 될까? 베스트 30%, 뭐 중간 50%, 뭐 워스트 뭐 20%. 여기에다 얘가 10만 전자, 5만 전자, 3만 전자 하니까 가중치 더해서 대충 요 정도가 현재 시가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재 가격보다 좀 비싸다 하면 들어가는 거고 싸다 하면은 안 들어가는 거고. 베스트 확률을 얼마로 생각하느냐, 네. 워스트의 확률을 얼마로 생각하느냐. 네, 결국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능성들을 열거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8만 전자라고 해서 옛날에 8만 9만이었다고 지금 5만이 싼 게 아닐 수도 있다.
게임이 달라진 거다 이거. 그러네. 게임이 네. 달라진 아니 거다. 오늘 그 충격적인 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다는 게 50조씩 깔아야 되니. 50조씩 깔아야 된다는 게 그게 자꾸 이제 미세 공정해야 되는 거고 어. 저전력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옛날에는 그래도 오늘 얼핏 어디서 들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결국은 발열이래요. 발열. 그 칩과 메모리가 들어가서 만든 제품이 자꾸 이게 열나. 인공지능도 되고 뭐 서버도 되고 하는데 발열인데 그렇죠. 발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냉각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건 에어컨으로 못 잡아. 그럼 이 서버들 다 드러내서 지금 어디 석촌호수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전혀 다른 설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칩 보고 가서 야 발열 좀 잡아봐. 왜 이렇게 뜨거운 거밖에 못 만들어 자식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인 이유거든. 싫으면 받지 마세요. I am 엔비디아 이런 거니까. 그러니 그 클라이언트는 야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고 야 하이닉스 너라도 잡아 씨. 그럼 뭐 서버 껍질하는 애한테 잡으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그냥 이것도 쓸만해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고민들을 조금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느끼게 되는 거는 영원한 1등은 없고 1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그래도 다행인 거는 뒤집을 만한 총알은 있다는 거. 기회는 네. 몇 번 있다. 참고로 아까 삼성전자 순현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이닉스는 순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현금보다 부채가 차입금이 더 많아요. 그렇게 벌었어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은 벌었지만 네. 몇 번의 기회가 막 있는 상황은 아닌데. 총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그래도 한 2번 정도 쏠 만한 총알은 기회는 있다. 있다. 그 안에. AMD처럼 혹시 될지 아냐. 네. 진짜 못됐다. 하이닉스도 막판에 싹 씹어버리고 하네. 난 그래도 그냥 난 하이닉스로 대피해 있어야지. 하이닉스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해도 전혀 하이닉스는 돈이 타격받지 없고.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돈이 네. 없어. 네. 하이닉스는 돈이 없고 기술이 있고 삼성전자는 돈은 많고 기술은 없고. 그럼 사와! 둘이 합병하면 되겠네. 그래. 근데 SK가 네. 이제 안 팔겠지. 그렇죠. 가격이 안 SK가 맞죠. 팔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한 2년 정도 지속되면은 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누굴 사든 관계 없는데 어. 둘이 그냥 합쳤으면 좋겠어. 둘이 싸우지 말고 K 반도체라고 한 다음에 뭐든 간에 서로를 좀 이해하자. 근데 저는 회사가 2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개니까 하나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야, 하나가 하나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 근데 그 둘이 하나면은 온 세상이 그냥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전부잖아요. 열심히 할 동력이 없을 때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전 2개라서 오히려 한국에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두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이 회사로 쫙 옮겨가고 이 회사가 잘 되면 이 회사로 쫙 옮겨. 그런데 그러니까요. 인력이 네. 인력도 그러다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다 물론 그 중에 잘하는 사람만 옮기겠죠. 그런 예. 거 아니 그 세상을 다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가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둘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중국 메모리 치고 올라오고 그렇죠. 마이크론이 뭐 그러고 있고 그러면 그냥 둘 다 바보 되는 건 순간이고. 걱정되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항상 응원하고요. 네. 네, 부디 더 나빠. 됐잖아. 네, 부디 네, 참 훌륭한 회계사, 네. 참 나쁜 사람. 눈에 띄질 말아야 돼. 눈에 네. 띄지를. 좀 저렇게. 야, 잘 하기를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꼭꼭 숨어 있었는데. 진작 얘기했죠. 네. 사람들 치면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막판에 소금을 뿌리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하는 이 산업이 진짜 전화기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때문에 완전히 운명이 엇갈리는 산업인데 예. 삼성전자 이 주가 뭐 이렇게 5만 전자 되니까 PBR이 뭐 1.0이라서 뭐 괜찮네. 뭐 괜찮네. 뭐 이거 지금 다 팔아도 뭐 이 시가총액은 나와요. 아니 누가 삽니까 그걸? 아니 사올 때야 얼마 주고 사왔고 지금 감가상각해서 장부가는 이거지. 반도체 회사를 누가 사? 삼성이 못해서 기부업하는 반도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차라리 네. 그러지. PBR이 뭐 이렇단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야 진짜 희망을 못 찾나 보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더 아니야.
희망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희망적으로. 그래. 네. 베스트 시나리오 있잖아 아직. 베스트 시나리오. 네, 베스트 있습니다, 대체로 아직. 사람들이 다 이럴 때가 바닥이더라고. 그래 베스트 네, 시나리오. 맞아요. 베스트 갈 수 베스트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네. 자꾸 연상해야 돼. 네. 정신력이야 무조건. 반도체도 정신력이야. 네. 한국이 살려면 삼성이 살아야죠. 그럼. 베스트 시나리오. 네.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남아 있으니까. 네. 자 바인더스의 이재용 아이고. 회사님. 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